안녕하세요. 오마이 웹툰 강사 박항아입니다. 오늘 영상 특강으로 4컷 만화 그리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지금 오마이 웹툰 시간에 각자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어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모든 이야기에서 웹툰이 기본이 4컷 만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빠지는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걸 건너뛰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특강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서 이 시간에 그때 못했던 4컷 만화 그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 사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은 뭔가 일이 터져서 사건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냥 진행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글을 읽는데 만화를 보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 작가한테 뒤통수 맞았어. 바로 바꾸기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꾸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재밌고 매력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예전에 배우신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시작은 기, 즉 기가 일어날 기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다, 사건이 시작된다는 의미의 기를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이 이을승을 쓰거든요. 일어난 사건을 이어서 흘러가는 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이 우리가 배가 전복되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뒤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흘러갔던 거를 중간에 멈추고 이야기를 아예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 4단계의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를 기승전결로 나눴기 때문에요. 4컷 만화도 칸이 4개잖아요. 한 칸의 기, 한 칸의 승, 한 칸의 전, 한 칸의 결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연습을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구조의 좋은 형식의 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처음이라서 좀 짜게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 기승전결에 맞게 4컷 만화를 그려봄으로써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야기의 결핍이라는 요소가 늘 같이 따라붙는다고 했잖아요. 늘 사건의 시작은요. 뭔가 결핍된 상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진행을 할 때는요. 보통은 남이 결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 그러니까 주인공이 닥쳐진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은 남을 위해서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승 단계고요. 그리고 바꾸기 단계에서는 보통 주인공들이 이게 깨닫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결하도록 인지방편이 아니라 원론적인 그냥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게 바로 전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방법 전환을 한 다음에 마무리로 이 사건, 그 결핍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해소에 실패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죠. 이거를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이 탄생이라는 책에서는요. 나 자신을 위한 욕망, 즉시적인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승을 즉자적인 욕망이 스토리를 해결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결을 대자적인 욕망, 그러니까 대의를 실현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보통 바꾸기 부분에서 주제는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좀 긴 스토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주제를 이야기에 어떻게 담아낼지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짜는데 이렇게 주제의식을 잡고 기승전결에 맞게 나누면서 하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4컷 만화는 이런 주제의식은 벗어버리고 그냥 가볍게 보면서 픽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식이랑 결핍에 대해서 벗어나서 그냥 각 단계별로 어떤 게 보여지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기는 아까 일어나다고 했잖아요. 이야기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 이야기의 3요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물, 배경, 사건. 그래서 기에서는요.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 3가지가 소개되는 시간입니다. 자,
기승전결에 어떤 이야기 요소가 소개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기에서는요.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필수적인 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의 3요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인물, 배경, 사건인데요. 단순히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소개를 하고요. 그 배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인물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기 단계입니다. 이런 소개된 사건들이요. 시작된 사건들이 승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바꾸기에서 방법이 전환이 된다고 했었죠. 방법이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바로 바꾸기 단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때 아주 사소한 평범한 문장이라도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낡은 냉장고 때문에 걱정이 많은 엄마를 위해 엄마 생일 때 냉장고를 선물했다. 두 번째는 여동생이 밤에 길에서 강도를 묻는다. 세 번째는 기훈이 엄마는 기훈이가 학교를 너무 많이 다녀 집에 오면 늘 피곤해해서 걱정이다. 네 번째, 선영씨는 심야 야근을 자주 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인데요. 지금 이야기 문장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 대한 문장이잖아요. 사실 그냥 평상시 대화로서는 소재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걸 만화로 표현했을 때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요. 아까 바꾸기와 결론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낡은 냉장고 때문에 걱정이 많은 엄마를 위해 그냥 동생이면 냉장고 떡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설정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가 좀 자세해지는 거죠. 초등학생 동생이 엄마 생일 때. 근데 초등학생 동생은 어때요? 실제 냉장고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단서를 더 붙이죠. 장난감 냉장고를 선물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까 강도를 만난 이야기는 분장 예술가 지망생인 여동생이 밤에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여동생이 시체 분장을 하고 있어서 강도가 놀라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너무 끔찍한 분장에 놀라서 기절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기훈이 같은 경우에는요. 기훈이 엄마는 기훈이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 집에 오면 늘 피곤해해서 걱정이지만 기훈이는 땡땡땡 하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한다. 네. 이 땡땡땡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생에 한번 맡겨볼게요. 이렇게 지금 평범한 이야기에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되는 이런 단어들이 더 들어가고 해서 조금 이야기가 재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했으면요. 이제 이거를 만화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화는 문장이 아니라 그림과 대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문장이 아니라 이제 대사로 바꿀 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 대본처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아까 낡은 냉장고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좀 넣었어요. 음식이 왜 자꾸 쉬지? 냉장고가 고장났느냐? 그리고 지켜보는 딸, 그리고 달력에는 엄마 생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 가족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짜자자 박수를 하고 딸이 엄마 생일 선물로 냉장고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초등학생 딸이 생일 선물로 냉장고를 준비했대요.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잖아요. 얘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래서 하나 설정에 더 들어갑니다. 냉장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자 딸이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돈을 보태줬어요. 그럼 엄마는 믿게 되겠죠? 그래, 할머니가 이 딸을,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나를 위해서 냉장고를 새로 사주셨구나. 근데 냉장고를 못 써요. 이때는 냉장고만 딱 보여줘야 돼요. 근데 케이크랑 같이 비춰보니 냉장고는 케이크보다 작은 장난감 냉장고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강도 얘기는 넘어가고요. 한번 기운이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바꿔볼까요? 자, 일단은 학원으로 바쁜 모습을 표현해야겠죠? 오늘 학교가 끝난 시간, 친구가 기훈아 놀자 했는데 기훈이 나 미술학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술학원 건물에서 나오는 기훈이는 영어학원으로 가고, 영어학원에서 나오는 기훈이는 건너편 수학학원에 가고, 그리고 집으로 도착하는 기훈은 너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해요. 기훈아 피곤해서 어떡해 하니까 기훈이가 이젓한 얼굴로 괜찮아요 뭐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땡땡땡으로 표시를 했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상상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엄마가 정말 황당해할까를 상상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이 기훈이 이야기는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신나는 만화 교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에피소드 중 하나예요. 요거는 웹툰은 아니고 만화에 대한 창작인데요. 한 컷부터 두 컷 그리고 네 컷까지 차근차근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책 대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좀 힘드신 분은 좀 쉽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봐서 빌려서 읽어보시면 이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이야기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대상지로 짰으면요.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할 시간인데요. 만화에서는 그림을 바로 그리면 잘 그렸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해서 바꿔 그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콘티라는 형태로 대충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계획을 세워보게 됩니다. 아까 기훈이의 이야기를 콘티로 짜면요. 이렇게 6칸이 맨 마지막 한 칸 여러분이 직접 하기로 했던 그 한 칸을 빼고 이렇게 6칸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요. 일어나 기훈이는 왕 바쁩니다. 힘들게 일어나죠. 학교가 끝나면 친구가 놀자 미술학원 갔대. 또 한 칸에 미술학원이 끝나면 이제 영어학원으로 그리고도 막 힘들어 막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녔습니다. 털썩.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서 어쩌니 하니까 걱정 마세요 하면서 다음 칸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4칸만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한 칸은 나보고 우리 보고 그리라고 하면서 왜 칸이 6칸이나 되죠? 이게 3칸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콘티를 짤 때는요 처음부터 4칸에 맞춰서 짜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 흐른 대로 그냥 한 번씩 그려봐요. 그리고 나서 훑어보면서 이거는 좀 비슷한 컷인데 좀 합쳐야겠다. 이 컷은 좀 강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어나 기훈이는 바쁩니다. 그래서 미술학원 가야 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미술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학원에 다녀오는 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술학원이 끝나면 힘들어 이렇게 있는데 요 4컷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나씩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 컷은 바쁘다 해서 학교에서 미술학원으로 가는 중. 그리고 요 2칸은 다음은 영어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바로 힘들어서 어쩌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한 칸을 삭제해서 이렇게 3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4칸 만화의 콘티가 완성이 됩니다. 옛날에 4칸 만화 하면요. 신문 한 켠에 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똑같은 크기로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웹툰이기 때문에 칸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는 크게 하기도 하고 하나는 작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좀 재미를 넣는 요소니까 좀 크게 해도 괜찮겠죠? 이렇게 칸을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콘티를 짰으면요. 이제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화를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문장을 가지고요. 4칸 만화 이야기를 짜고 시나리오를 쓰고 대사랑 이렇게 지문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콘티까지 짜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한 문장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장을 지금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지금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러
문화중개소 시작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 박항아거든요. 박항아는 영상 강의 촬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작. 스튜디오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아무리 평범한 문장이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만화기 때문에 다소 황당한 거를 설정을 넣어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박하은은 시작 스튜디오 영상 강의 촬영을 하고 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몰래카메라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판타지적인 요소를 적는 거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섞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만화는 공감을 주제를 표현해서 공감을 받기 위해서도 보지만 어쨌든 일상의 작은 웃음으로써 피곤함을 날려버리기엔 의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종이에 자기 일상에 뭔가 황당한 사건, 황당한 이야기 아니면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착한 만화 그리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리컷 만화 그리면서 창작의 즐거움 잘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13년간 디자이너로 생활하다가 재작년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웹툰 작가 박항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웹툰 작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바로 검색이 되는 그런 작가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웹툰을 그리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웹툰 작업을 다시 하면서요.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웹툰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강의를 좀 여러 번 하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웹툰을 그리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웹툰이 아니라 만화였거든요.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저는 아예 만화과를 갔어요. 근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작가는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차피 이걸로는 돈 벌긴 힘드니까 다른 걸 직업으로 선택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작품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찌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똑같잖아요. 난 취미로 이걸 해야지라는데 그 취미의 시간이 솔직히 별로 없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몇 달에 한 번 잠깐 틈날 때마다 조금씩 그림만 그리다가 재작년에 드디어 퇴사라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대신 궁핍함을 얻었지만 자유 대신 궁핍함을 얻었지만 어쨌든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서귀포에 만화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아이들이 만화를 배우고 싶어서 제주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강의를 시작해보니까 어른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업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좀 비슷해요. 선생님 저 어렸을 때 만화 진짜 좋아해서 나는 만화 그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공부하래요. 그래서 만화를 못 그리는 분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때 못 그렸던 만화를 그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책이 아니라 책은 어쨌든 인쇄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웹에 올리는 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웹툰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도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웹툰이 돼서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웹에 올리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면 또 좋아졌지만 요즘 웹툰 작가님들 보면요. 이분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별로 그린 그림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만화를 그리려면 엄청나게 그림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을 비록 못 그렸어도 그냥 이 그림이 뭔지만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사람이다, 이 그림이 건물이다, 이 그림이 새다, 비행기다 알아볼 수만 있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림 실력으로도 내가 조금 노력만 하면 내가 웹툰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림은 별로 안 이쁘지만 멋있진 않지만 이야기가 재밌어서 웹툰 작가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여러분이 작가로서 일상 속에서 웹툰 작가로서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만화를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도 경쟁하는 사람이 많고, 도전 나도 만화가 이런 코너를 보면요, 네이버의 페이지 수가 한 6,000페이지가 돼요. 한 페이지에 한 24개의 작품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작품을 보여주기는 조금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좋은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요, 인스타 혹은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 채널이에요. SNS 채널에 올리는 거는요, 사실 컷이 딱 한 장만 있어도 되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한 10컷까지 한 번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소하게 자기 일상을 그려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그림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서 검색해보면서 서로 응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더 즐겁게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4컷 만화 그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4컷이면 그냥 단순하게 종에 쫙 그리지 마시고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해서 4장의 사진으로 만든다, 일러스트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그린 거를 한번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림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창작을 위해서, 사실 우리 예전에 그림 그렸던 사람들은 그냥 안에서 그림만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 보여준다는 거는 서로 공감하는 이야기인 거, 공감한다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려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교류하는 활동, 공감하는 활동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